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3장 4장에 걸쳐 있는 64개의 해석입니다. 이제 주역의 본류에 들어온 셈이죠. 오늘은 64개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가, 강의 방식을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 상수적 TV 방영이 언제쯤 되면 끝이 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죠? 지난 시간이 아니고 지난 시간까지, 그쵸? 우리가 제1장의 주역이 뭐고, 1장의 주역이 뭐고, 2장의 주역 일반, 2장이 주역 일반, 그리고 1장이 주역이 뭐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즉, 주역이 뭐고라는 부분은 태극, 음양, 사상, 팔괴 이런 식으로 각 개념을 설명했던 부분이죠. 주역이 뭐고 한 부분은. 그렇죠? 그 다음 주역 일반년 2장 내용은 우리가 3장부터 시작될 64개의 해석에 있어서 사용될 도구, 또 도구 사용 방법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2024년 7월 1일 시작됐거든요. 7월, 8월, 9월 딱 3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3개월이 지난 10월부터는 우리가 64개에 대한 해석, 즉 본류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4개 해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하고 도구 사용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죠.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구 사용 방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8개, 그죠? 8개는 단어장이라 그랬죠, 그죠? 그 정도로 8개는 중요한 내용이다. 8개의 구성 원리, 그 다음 우리가 궤상, 효상, 일름법에서 총법칙, 궤상법칙, 효상법칙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궤상법칙은 4개의 자법칙으로 되어 있었고, 총법칙은 4개의 자법칙으로 되어 있었고, 궤상법칙은 우리 역전에 있는 설계전 내용, 즉 8개의 물상과 지상, 그 다음 효상법칙은 10개의 자법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궤상, 효상, 일름법, 우리 8월 5일부터 시작했죠. 8월 5일부터, 우리 8월 9월 5일부터입니다. 9월 5일부터 시작한 궤상, 효상, 일름법 보시면은 우리가 총법칙, 궤상법칙, 효상법칙이 있었고, 궤상법칙은 4개의 자법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궤상법칙은 설계전의 물상과 취상표였고, 효상법칙은 10개의 자법칙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다 그 이전에 우리가 배운 8개 기본 원리, 근태, 이진, 송감, 강곤, 이 4가지가 결국은 우리가 64개를 해독해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구다. 이 도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특히 효상법칙 같은 경우에는 10개 자법칙을 설명하면서 시간이 무려 50분이 지났죠. 여러분들이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 오를 때도 어느 산에 오르든 꼭 8부능선, 9부능선은 힘이 들죠. 마찬가지로 주역도 우리가 본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8부, 9부 능선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어려운 코스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주역은 외우는 공부가 아니죠. 머리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가슴으로 하는, 가슴으로. 그래서 이제는 외우고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64개의 괴서라든지 그 다음 8개의 물상취상, 그 다음에 총법칙, 괴상법칙, 효상법칙, 이 정도는 우리가 64개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상수주역 TV 방영이 이제 3개월을 지나고 이제 4개월 차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64개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구상하긴 지금 우리가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 우리가 9월 30일까지 1장 2장을 했었죠. 1장 2장.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3장 4장을 들어갑니다. 3장 4장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3개월 열렸습니다. 이 10월 1일부터 진행할 3, 4장 교회가 총 64개거든요. 64개. 64개인데 저는 한 교회에 2회씩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2회. 그럼 128이죠. 128에 우리가 5일마다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곱하면은 약 21개월로 합니다. 21개월. 즉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3, 4장은 21개월로 합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24개월. 거의 2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2024년 7월 1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2년 후 같으면 어떻게 되죠? 2026년 6월 30일경 되면 우리가 상수적 TV라는 이 채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자, 그럼 어떻게 강의 방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때 첫 시간입니까? 둘째 시간입니까? 제가 주역이라 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주역은 역경 플러스 역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역경은 괴사, 효사가 역경이고 역전은 공자와 그 제자들이 만들었다는 시빅. 이게 역전이라겠습니다. 그죠? 이 시빅에는 계사전, 단전, 단사전, 단전이죠. 단전. 그 다음 문헌전, 설계전, 작계전, 서계전 등등 10가지 날개로서 이 역경을 보조한 데서 시빅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월 1일부터 이제 진행하는 64개 해독은 이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64개를 한 개에 2회차씩 하면은 128회가 되고 그걸 5일마다 하면은 제가 약 21개월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21개월도 이 역전 내용을 포함한 게 아닙니다. 역경만 읽어내는데 21개월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21개월 플러스 3개월 해서 24개월, 즉 2년 정도는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럼 이 역전 부분을 제외하고 역경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상수주의라는 게 저희들이 방영 첫 시간부터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이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랬죠. 바이징 비청 이거 따수, 쌍수是根本, 이짠시 화고란 말을 제가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이 주역을 한 하나의 큰 나무에 비교한다 그러면은 이 상과 수는 뿌리에 해당이 되고, 뿌리에, 그 다음에 미과 점과 은이는, 즉 엽전은 나무의 꽃과 과실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엽전이고 이게 엽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랬죠? 정작 중요한 엽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엽전에 대해서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주역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이 엽전과 엽경이 고루고루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엽전 부분은 벌써 공자나 그 제자 혹은 소강절, 주희 등 저명한 사람들이 이 글 엽전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글을 무척 많이 남겨뒀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을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가 이 엽전에 치중을 하지 엽경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정작 뿌리인 엽경에 대해서는. 이 엽경이 왜 중요합니까? 괴사, 효사가 엽경입니다. 엽경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엽경, 성경, 불경, 이 경은 다 성인이 지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주역은 이 엽경 부분에서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제가 상수주역이라는 이름을 과감히 도입해 가지고 이 상과 수를 가지고 이제 엽경의 괴사, 효사를 읽어내보자 하는 게 제가 상수주역을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된 64개 해석은 상과 수를 바탕으로 괴사, 효사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한정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정을 해도 2년이 걸린다. 만약에 이걸 다 한다 그러면 4년, 5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이 역전에 대해서는 기술을 해둔 게 차고 넘칩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이 부분이 꽃과 과실이 너무 과합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꽃과 과실이 과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향기가 날 수가 없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나라의 주역에서 모자라고 있는 아쉬운 그 역경 부분을 상과 수로서 읽어내는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상으로 우리가 역전까지 하려고 하면 4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역경까지만 하면 우리가 2년 내에 마칠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이 역전 부분은 공자나 그 제자, 기타 저명 역학자들이 써놓은 글이 차고 넘친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이 역전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역전 부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을 하고 역전 부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하자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역전을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교재를 보고 읽어 나시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이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래서 역전은 우리 교재 내용으로 가름을 하겠다. 다만 의문나는 사항은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공론의장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역경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역경 부분을 집중을 한다는 얘기는 이 괴사, 효사를 잘 읽어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괴사 효사를 어떻게 하면 잘 읽어내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관건이 됩니다. 사실 제가 거의 독학을 하다시피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그 주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애로사항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왜 주역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를 걷기 하면서 한 명상도 왜 주역을 이렇게 어렵게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주역을 강의하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게 제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결국 교재를 낼 때까지만 해도 교재 편집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화두가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몸에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부분이 이 괴, 64괴는 각 괴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괴가 뭐죠? 건괴죠. 건괴. 건괴 같은 경우는 건괴의 상징성이 뭐냐? 첫째, 리더십, 창의성, 그 다음에 강건함. 이게 건괴의 상징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만 가지고는 이 괴상을 두고 우리 건괴 6개죠, 그죠? 이 괴상을 두고 이걸 읽어낸다 그런 건 읽어낼 수는 있죠. 그러나 몸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공부하는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이 상징성, 리더십, 창의성, 강건함, 그를 느끼는 게 아니고 이 느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자, 그러면 이 건괴의 리더십, 창의성, 강건함을 가진 한국 연예인을 누가 있을까? 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64괴 각 괴의 상징성이 있는데 그 상징성을 유사한 성격을,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한국 연예인을 찾았어. 그 연예인의 성공 스토리를 이 해당 괴하고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건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결시킨 연예인이 누구냐 그러면 BTS 리더의 방탄소년단이죠. BTS 리더가 RM입니다. RM. 원래 이름은 김남준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냐 그러면 이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64괴와 한국 연예인의 운명,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괴의 상징성과 성공 스토리를 서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BTS 리더 RM, 즉 김남준하고 김남준의 성공 스토리를 건괴의 상징성과 서로 조합을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쉽게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괴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을 겁니다. 자, 건괴 같은 경우는 건괴와 방탄소년단 RM, 김남준 리더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강의 제목을 아예 그렇게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건괴가 핵심이긴 합니다만 그 건괴하고 이 건괴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김남준이라는 이 연예인을 통해서 건괴의 상징성을 우리가 느껴보자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목을 건괴의 방탄소년단 RM, 이 RM 보니까 봤더니 저도 찾아봤더니 이게 랩 몬스타더만요. 랩에 대해서
랩의 괴물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김남준이죠. 지금 군생을 하고 있죠. 그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자원 입대를 해서 군생을 한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고, 이 리더가 현역에 입대하니까 그 뒤에 있는 동생들도 줄줄이 지금 현역에 입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김남준의 어떤 리더십, 강건함,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4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계의 상징성에 어울리는 한국 연예인을 선정해서 그 연예인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서 그 괴의 상징성을 우리 몸에 각인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좀 더 쉽게 이 각 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몸에 체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괴는 그 괴사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점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금괴 같은 경우에는요, 금괴는 괴상이 양유가 6개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예측, 즉,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서 하나는 시운, 때운이죠. 그죠? 시운. 두 번째는 재운. 세 번째는 가택, 집이죠. 가정. 네 번째는 건강, 신체. 이 4가지로 나누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괴를 생각하면은, 금괴를 공부하고 나면은 그 금괴의 상징성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그 상징성에 어울리는 한국 연예인을 알 수 있고, 연예인의 성공 스토리를 알 수 있고, 또 그 괴가 앞으로 어떤 운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각 괴에 대한 상징성을 좀 더 손쉽게 체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괴에 대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각 괴의 그 상징성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는 있다 그러면은 내 미래 예측도 이 4가지 방법에서 시운은 어떻고, 재운은 어떻고, 가택, 즉 가정은 어떻고, 그 다음 건강, 즉 신체는 어떻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강의 방식은 한국에서는 전무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역 공부를 하면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주역 공부를 좀 더 쉽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제가 상수주역 TV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진 개인적인 욕심이고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느끼기에 가장 우리가 각 괴에 대한 상징성을, 그 괴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체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강의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죠? 2026년 6월 30일.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년, 지금 지난 3개월은, 그러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 8, 9, 3개월은 배가 출항을 하고 연안부두를 빠져나오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10월부터 64개에 대한 괴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대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제 배가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죠. 배가 2년 동안 달리다 보면 온갖 풍파가, 비바람이, 폭풍이 다 몰아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만 확실하게 정한다 그러면 그 배가 침몰될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이 배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데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부탁 말씀 하나 드려야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64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조금씩 이게 많이 투하를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교의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적지 않거든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역전 부분을 빼버렸지만 여러분은 역전 부분을 빼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전 내용도 보석 같은 글이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각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역경 부분에서는 우리가 읽어내기 힘듭니다. 왜? 역경은 보시면 알겠지만 점친 내용이나 그 당시의 생활 내용을 단편적으로 적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몸에 와 닿기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상과 수를 바탕으로 역전을 해석해낸 여러 공자를 위시한 여러 현명한 분들을 통해 그 역전 글을 보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을 배워야겠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역전 내용을 보면서 체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 내용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은 역전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공부를 해 나가되 만약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댓글을 통해서 공론회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블로그 있죠. 그죠? 하명 이창영의 주의 확당 하명 이창영의 주의 확당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올라가 있는 글 중에서 64개의 고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64개의 고사라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각 교회에 대한 고사가 실려 있어요. 그 교회를 얘기식으로 풀어낸 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공부하기 전에 그 고사를 미리 읽어보면은 그 교회를 이해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블로그 이름을 한 번 더 적어 드리겠습니다. 함형 이창영의 주역 학당 지금 올라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앞으로 유튜브 방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자료 또는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자료 이런 내용들은 모두 이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 블로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워주십사 하고 부탁드렸던 부분 8개의 물상치상, 총법칙의 4개 자법칙, 효상법칙의 10개 자법칙, 그 다음 8개의 형성원리, 즉 8개는 단어장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64개 해석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도구를 가지고 이 괴사, 효사를 읽어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재미가 붙습니다. 이 글을 내가 공부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 읽어낼 수가 있네. 그럼 읽어낸 이 교사나 괴사, 효사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뭐지? 하는 부분 또 역전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있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상징성에 어울리는 연예인을 엮어둔다 그러면 그 연예인을 통해서, 그 연예인의 성공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징성을 보다 쉽게 체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첫째 괴인 중천근계입니다. 중천근계 페이지 9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그 부분을 미리 한번 읽어 두시면은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9월이 지나면서 더위도 꺾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즐거운 가을, 멋있는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